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피지컬 케미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제23장 솔리드 스테이트 케미스트리 제2강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스캐터링에 대해서 지난번에 엑스레이 크리스탈 스트럭처 했으니까 이제 그걸 밝혀내는 스캐터링에 대해서 엑스레이 스캐터링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캐터링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는 이제 뭐하고 인터랙션을 하냐면 일렉트론하고 인터랙션을 해요. 그래서 일렉트론이 엑스레이를 스캐터링, 이렇게 디프렉션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일렉트론이 많아야지 디프렉션이 잘 되겠죠. 그래서 보통 수소는 이제 안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뉴트론으로 뉴클리아에 이제 스캐터링이 되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보통 수소는 안 보이니까 수소보다 큰 거를 보통 헤비아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탄소도 헤비아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헤비아톰은 진짜로 큰 거. 그래서 뭐 브로민이라든지 뭐 플래티넘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이런 원자들을 헤비아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비아톰은 엑스레이를 좀 강하게 인텐시티가 크게 그렇게 엘렉트론이 많으니까 스캐터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비아톰이 있으면 어디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헤비아톰을 보통 쓰겠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스캐터링 팩터예요. 스캐터링 팩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F로 나타내는데 그게 보통 이제 아톰이 있으면 엘렉트론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엘렉트론 덴시티가 큰 데가 아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톰의 위치를 엘렉트론 덴시티로 이제 표시를 하고, 사실은 이제 엘렉트론 덴시티를 재가지고 아톰의 위치를 찾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엘렉트론이 아까 엑스레이를 스캐터링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스캐터링 팩터는 스캐터링이 잘 되냐 안 되냐는 거는 엘렉트론 덴시티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엘렉트론 디스트리뷰션으로 로우 R로 그 아톰의 위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보통 스캐터링 앵글에 따라서 이제 그 리플렉션 되는 그 정도가 달라지니까 그 스캐터링 팩터라고 하는 것은 엘렉트론 덴시티 디스트리뷰션하고 그 다음에 앵글에 따라서 이제 그 스캐터링 팩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스캐터링 팩터 F라고 그럴 때, F는 보통 이제 그 아톰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엘렉트론 덴시티가 작아지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거리의 함수가 되고, 그러니까 거리 함수가 보통 우리가 아톰이 스페리컬하다, 둥그렇다고 구형이라고 생각하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그것이 덴시티가 작아지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원자가 있는 원자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4파이 r제곱 dr 이렇게 표시해서 이제 우리가 구면 적분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인자가 여기 4파이가 있고 r제곱 dr이 여기 있는 겁니다. 소위 볼륨 엘리먼트라고 하는 게 4파이 r제곱 dr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r의 함수가 돼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원자핵의 원점으로 했을 때 무한대까지 그렇게 적분하게 돼서 스캐터링 팩터, 그러니까 전체 모든 엘렉트론의 이제 스캐터링한 정도를 계산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 함수가 있어요. kr분의 sin kr이 이제 그 팩터거든요. 그것을 이제 앵글에 대한 팩터이기 때문에 sin 시타의 함수, 여기서 sin 시타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sin 시타의 함수로 주어지는데, 그래서 시타가 브레그 앵글이고 k는 람다분의 4파이 sin 시타 이렇게 돼서 kr분의 sin kri라는 인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걸 적분하는데, 이게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우리가 스캐터링 앵글이 제일 작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보통 우리가 브레그 앵글을 어떻게 했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면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원자들이 있고 스캐터링 앵글이 이제 엑스레이가 이렇게 조사되는 걸 이거 브레그 앵글 시타라거든요. 그럼 이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각이 같게 조금 더 크게 그렸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앵글이거든요. 자, 이 앵글에 따라서 되는 건데, 이게 포워드 그냥 들어온 방향으로 그냥 진행한다 이런 거죠. 그 앵글이 어떻게 0으로 갈 때, 이게 0으로 갈 때, 그럴 때 가장 그 인텐시티가 크게, 당연하겠죠. 뭐 들어온 대로 그대로
뚫고 나오는 거니까 이때 인텐시티가 가장 크게 됩니다. 스캐터링 인텐시티도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타가 0으로 갈 때 다시 말해서 여기서 K도 0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세타가 사인 세타가 제로니까 세타가 0이면 사인 세타가 제로니까 K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KR이 0으로 갈 때 KR분의 사인 KR의 값이 이게 이제 그 극한값이 1이에요. 네, 극한값이 1입니다. 자, 극한값이 1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조건 되면 이것을 여기서 1로 들어오고 그랬을 때 4파이 인테그랄 제로부터 뭐 한 데까지 r제곱 dr 해서 한 게 사실 모든 인텐시티가 다 포함이 되죠. 그럼 뭐하고 같겠어요? 넘버 오브 엘렉트론. 전자수하고 이제 이게 같은 게 됩니다. 전자수하고 같은 것이 돼서 그것을 나타낸 게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FE 이가 이온 그러니까 FE가 뭐죠? FE가 저 철이 원자번호 26번이에요. 그러니까 FE 2 플러스니까 이가 이온이니까 전자 숫자는 24개.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람다분의 사인 세타 값이 람다분의 사인 세타 4파이를 제외하고 나면 0이 됐을 때 그게 24. 그다음에 칼슘은 원자번호 20번이니까 20.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 값이 0으로 갈 때 이것은 원자 번호가 되겠고, 자 사실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스캐터링 팩터의 어떤 그 기준치가 되는 건 넘버 오브 엘렉트론, 엘렉트론의 숫자에 비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엘렉트론 덴시티를 가지고 스캐터링의 강도를 결정한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여기서 알아두시고, 나머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그 보통 어떤 그 디프랙션 시키는 면이 있는데 거기에 원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니트 셀별로 이 디프랙션을 시키니까 유니트 셀마다 같은 위치에 그 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위치라고 하는 것은 프랙셔널 코오디네이트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랙셔널 코오디네이트 여기서 말하는 xi, yi, gi는 프랙셔널 코오디네이트입니다. 그래서 h배의 그 면이 이제 그 유니트 셀을 지나는 그걸 가지고 밀러 인덱스를 정한다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h 밀러 인덱스 h예요. h의 xi 플러스 k의 yi 그다음에 l배의 gi 이렇게 되는 거하고 람다하고 곱해준 게 path difference 그러니까 그 경로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엑스레이 파장의 2분의 1의 정수배가 될 때 뭐가 패턴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저기 나타나지 않는 거고, 이제 그런 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페이스 디퍼런스가 있으니까 파의 입장에서는 위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상차, 페이스 디퍼런스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람다분의 2파이 델타입니다.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 델타 i를 해주면 여기 람다는 없어지고 2파이 배 hxi 플러스 k yi 다음에 l gi 이런 꼴로서 나타내주고 이 phi i를 우리가 페이스 디퍼런스라고 그래요. 이제 요 두 가지 뭐 델타 i하고 phi i를 가지고 인터랙션을 저기 이 디프랙션 된 인텐시티로부터 그 엘렉트론 덴시티를 구하고, 엘렉트론 덴시티가 있다는 건 거기에 아tom이 있었다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충 기초적인 내용을 지금 살펴봤어요. 제가 하나씩 얘기를 했는데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셨고, 이게 약간 저기 디스크립티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는 게 많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 이런 정도를 알아두시고, 그러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스트럭처 팩터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요. 뭐 스트럭처 팩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의 스트럭처 팩터를 얘기합니다. 보통 F를 사인으로 쓰고요, 기호로 쓰고 아까 밀러 인덱스의 함수로서 HKL에 따라서 이게 컴마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컴마 안 쓰고 F의 of HKL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엑스레이의 스캐터링을 해요. 스캐터링에서 나온 뭐가 인텐시티가 있죠. 그렇죠? 그거 하고 있고, 이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로차가 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원자에서 디프랙션 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죠. 디프랙션 된 것이 우리가 패턴으로 잡힐 때는 그것이 경로차들이 있는데 그 경로차가 그 엑스레이 파장 람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람다하고 뭐 이 두 배의 람다분의 어떻게 됐으나요?
2분의 람다가 그 정수배가 될 때 나온다고 그랬지. 그 보강강섭이 돼서 패턴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 경로차하고 저기 앰플리튜드 그 엑스레이의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확률이 많은데 이제 그걸로 페이스하고 앰플리튜드에 의해서 그 디프랙션의 인텐시티가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사실 관찰하는 것은 뭐 사진 건판이나 디텍터에서 검출되는 그 인텐시티의 세기 그러니까 그 디프렉션의 세기 그걸로 관찰하니까 그 인텐시티로부터 덴시티를 유추하고 덴시티가 있다는 건 거기 아tom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tom 위치를 찾아내는 거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3차원을 다루는데 좀 복잡하니까 1차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 방향, 뭐 어떤 방향? 여기서는 X라고 했죠. EX하고 여기 그 아까 XI는 다른 겁니다. 그 XI는 fractional coordinate고요. A 방향, 여기서 X라고 하는 그냥 1차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차원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엘렉트론 덴시티를 하면 이게 유니트 셀마다 그 똑같은 원자들이 있으니까 유니트 셀이 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니트 셀 디멘전 X방향 디멘전이 A라고 하는 길이가 A라는 유니트 셀이 있었으면 그 인텐시티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엘렉트론 덴시티가 이런 빨간색 요 모양이죠. 근데 요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피리어딕 함수가 있고 주기가 뭐겠어요? A가 있죠. 그럼 어떤 임의의 피리어딕 함수가 있는데 주기가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내주면 그 인텐시티는 다시 말해서 그 덴시티는 엘렉트론 덴시티 죄송합니다. 인텐시티가 아니라 엘렉트론 덴시티는 as a function of dimension x 디멘전 했을 때 그건 이제 여기가 이제 주기가 a분의 1이고 물론 이 함수를 푸리에 시리즈로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제가 지난 학기에 바로 화학 수학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머릿속에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화학이 좀 뭐 물리화학을 위한 수학 좀 약간 공부를 덜 하신 좀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은 우리 화학 수학 1장서부터 23장까지 다 있으니까 그 중에 이게 푸리에 시리즈가 9장 10장 그랬던 것 같아요.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뭐 거기 그 부분을 뭐 그 딴 데서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a분의 1 시그마 n 이퀄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인데 인피니트 시리즈예요. 그래서 an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코사인 사인 함수로 시리즈로 급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an a분의 2파이 nx 플러스 bn 사인 a분의 마찬가지 2파이 nx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은 그 bn의 i를 포함시켜서 분리시키면 뭐가 있어요? 뭐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 뭐 복수함수로 표시해 줄 수, 복소수 오일러식 그대로 하면 사실은 또 푸리에 시리즈 자체를 이렇게 복수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1 시그마 n 이퀄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fn 하고 마이너스 i 2파이 그렇죠? i 2파이 nx over a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exponential 타입으로 나타낸 복수함수로 그 density of electron density를 나타내 준 겁니다. fn이 뭐겠어요? 이 계수죠. an, bn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계수인데 물론 이제 푸리에 시리즈 할 적에 보면 그 계수 구하는 문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나타내 주면은 뭐 이렇게 fn은 인테그랄 이제 사실 이게 주기가 이걸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2에서 이제 이건 대칭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플러스 2분의 2까지의 로 x 그리고 이제 이거 마이너스 쓰니까 플러스로 쓰죠. i 2파이 nx over a dx 이렇게 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엘렉트론 덴시티가 있으면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퍼가 얻는 건 뭡니까? 엑스레이 장치에서 인텐시티를 얻거든요. 다시 말해서 F를 얻는 거예요. 사실 F를 얻는 게 아니고 인텐시티를 얻는 거죠. 인텐시티를 HKL의 함수로 얻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얻으면 역으로 푸리에 역 트랜스폼, 인버스 트랜스폼 해가지고 로 x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1차원이었고 3차원이 되게 되면은 이 로 자체를 로 xyz, x방향, y방향, g방향에 대해서 뭐 이제 이게
여기선 이게 디멘전이 A였지만 3차원이 되게 되면 A, B, C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V분의 1이라고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G에 대한 거 다시 말해서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G에 대한 거 각각의 이제 서메이션이 있고 이 F 대신에 이제 디멘전 하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 개에 대해서 하니까 HKL이 되겠죠. 그래서 FHKL이 되겠고 여기서 이것이 하나였는데 뭐 여기서 HX, KY, LG 이렇게 세 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서메이션이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엘렉트론 덴시티를 그 프리에 트랜스폼 덴시티를 프리에 트랜스폼 한 거예요. 덴시티를 프리에 트랜스폼 한 거죠. HKL 스페이스에서 그래서 HKL 스페이스에서 프리에 트랜스폼 한 것을 가지고 프리에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급수로 무한급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죠. 이것 실제로 하면은 엘렉트론 덴시티를 프리에 트랜스폼 시킨 거예요. 각각 XY, DX, DY, DG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것이 복수함수죠. 복수함수로 갔으니까 이게 이제 페이스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절대치가 있고 그 함수에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 개념으로 나왔던 건 이게 이제 각도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R 2의 I세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 있고 2의 phi HKL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하고 양쪽에 복수함수 엑스포넨트로 되어 있으니까 코사인 사인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엘렉트론 덴시티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실수부만 취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부만 취하니까 이 전체 exponential I phi exponential minus I e pi 이 이제 스테릭 팩터 해가지고 났을 때 코사인 2파이의 hx 플러스 ky 플러스 lg 마이너스 phi hkl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phi hkl을 뭐라고 하냐면은 페이스라고 그래요. 페이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페이스 프로블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인텐시티를 재요. 인텐시티는 FHKL이 아닙니다. FHKL의 절대치 제곱이죠. 그러니까 우리 FHKL을 절대치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몰라요? 이거를 이 페이스 팩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 결정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F는 어떻게 결정해놨냐면 페이스 팩터에다가 죄송합니다. 그 스캐터링 팩터에다가 페이스 팩터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결정했다기보다도 그 앰플리튜드와 페이스 디프렉션의 HKL 플레인에서 크리스탈의 HKL 플레인에서 디프렉션이 되는데 그것의 페이스와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는 식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엘렉트론 디스트리뷰션, 스캐터링 팩터, 엘렉트론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스캐터링 팩터와 그다음 페이스 팩터가 곱해진 것이 바로 이 스트럭처 팩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인텐시티를 재고 결정을 하고 인텐시티로부터 이걸 구하는데 페이스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스 프로블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은 크리스탈로그래퍼가 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이게 이제 막 크리스탈로그래퍼 많이 물론 이게 1960년대에 처음 시작한 일인데 아무튼 한 30년 지나면서 장비들이 많아지고 스트럭처럴 바이올로지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틴 크리스탈들 많이 하고 해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옛날 생각이 좀 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과에 갑자기 한 방이 그냥 깨끗이 치워지더니 크리스탈로그래퍼 장비가 그냥 몇 대씩 들어와서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퍼가 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틴 크리스탈, 요즘 바이러스 크리스탈도 만들어서 바이러스의 구조를 원자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자들이 어떤 원자 어떻게 결합되어 있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지금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PDB라고 프로틴 데이터 뱅크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카피해 온 건데 제가 이런 거 언제 그리겠어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라오의 반전처럼 됐죠. 이제 여기 스캐터링 이제 여기가 아마 제일 인텐스한 것이 여기다
조사가 된 것 같고 엑스레이가 그러면 이렇게 반전들이 쭉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이게 반점이 여기를 기점에서 한 10줄 정도 올라가고 또 밑에 줄 10줄 내려가는데 이건 뭐냐? 이거 이렇게 지난 거는 자 여기 그 베이스가 있고 이거 뭐 사이토신이고 이게 아마 제 생각에 뭐 구아닌인 것 같은데 예, 구아닌 사이토신 그러네요. 예, 구아닌 사이토신 베이스들이 이렇게 스태킹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거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하나가 있고 구아닌이 있고 사이토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스태킹된 이 디스턴스에 의해서 디프렉션이 된 것이 그러니까 판상 구조니까 판 구조니까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점으로 쭉 이렇게 나타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이 하나씩 이것들의 인텐시티를 재는 거예요. 인텐시티가 재지죠. 예.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설명이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그 PDB에 있는 6BNA의 일부 이게 이제 다 코드로 돼 있거든요. 어떤 크리스탈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있고 뭐 XYZ 코디네이트가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크리스탈이 만들어져서 디프렉션 돼갖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얻어내는지 하는 그런 기록이 다 있거든요. 참 대단해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사이토신이고 이게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랬더라?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구아닌이고 막 그럴 거예요. 제가 전에 구아닌이고 그런데 보통 이게 파란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이게 이제 엘렉트론 덴시티를 대부분 포함하도록 지금 그래서 그런 엘렉트론 덴시티 이런 거 이런 덴시티로부터 뭘 결정해요? 여기에 이런 덴시티가 있다는 걸 유출해낸 거예요. 그 프랙셔널 코디네이터를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된 거는 이제 덴시티가 좀 더 많은데 파란색보다는 이제 칼라 코드화 돼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브롬이 있어서 여기다 보통 사이토신은 그냥 그렇지가 않죠. 근데 여기다 이제 브롬을 붙인 거예요. 브로모 사이토신이라고 이제 만들었고 왜 여기서 이제 페이스 디퍼런스를 찾아내는 방법. 그 페이스를 알아야 이거 덴시티를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페이스가 잘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저런 브롬을 쓰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렉트론 덴시티를 이렇게 보통 이런 그 디프렉션 인텐시티로부터 이렇게 스트럭처럴 팩터를 찾고 스트럭처럴 팩터로부터 페이스를 결정을 해서 엘렉트론 덴시티를 계산해내는 거죠. 계산해 놓으면 거기에 그 원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자 위치를 XYZ 코오디네이트를 다 이렇게 찾아낸 거고 이제 몇 개인지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해보질 않았는데 이건 이제 10만 개도 넘었던 것 같아요. 훨씬. 그러니까 옛날에 뭐 1964년도인가 그때 헤모글로빈 크리스탈치를 처음에 만드는 거 하나였었는데 그 다음에 리액션 센터가 아니라 박테리아의 그 클로로필들이 있는 안테나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아마 두 번째 됐던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것도 1960년대 초반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한 40년 이렇게 지나 60년 정도 지났네요. 60년 정도 지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으면 또 어떻게든 또 만들어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단백질이라든지 핵산이라든지 또는 뭐 조그만 그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뭐죠? 그 바이러스 같은 거 구조 오래전에 했어요.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 프로블럼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인텐시티를 우리가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스트럭처 팩터 스퀘어에 뭐 어쨌든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스퀘어라고 하는 게 이게 복수함수였기 때문에 a 플러스 bi고 이게 근데 저기 뭐라고나 이 제곱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게 실수니까 실수 파트만 하면은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를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페이스를 결정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거 책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안 나오는데 보통 아이소모르포스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게 사실 헤비 아톰 트리트먼트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엘렉트론이 많아야지 그 디프렉션 인텐시티가 크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현저하게 많게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브로민 쓴다든지 플래티늄을 쓴다든지 팔라디움을 쓴다든지 이런 거 헤비 아톰을 갖다 집어넣으면 걔가 굉장히 강하게 인텐시티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원래 프로틴 크리스탈이고 뭐 크리스탈이 있어요. 그걸로 디프렉션을 시켜요. 그럼 패턴이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헤비 아톰 솔루션을 소킹을 시켜요. 그러면 헤비 아톰이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니라 자기 붙는 위치가
뭐 정해진 게 있어요. 그 자기가 잘 붙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크리스탈을 만듭니다. 그럼 아까 뭐 원래 크리스탈보다는 좀 다른 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아이소모르포스한 그 헤비아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몇 군데 들어가 있으면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디프랙션 시키면 다른 패턴이 얻어지겠죠. 아니요. 그 원래 있는 패턴에다 좀 인텐스한 패턴이 몇 군데 찍힌 점이 더 큰 점이 센 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센 점의 디퍼런스에서 페이스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헤비아톰은 몇 개가 있을 테니까. 그 페이스를 가지고 원래 그냥 헤비아톰 트리트하지 넣지 않았던 그 리플렉션을 분석을 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아이소모르포스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몰레큘러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크리스탈을 만들면 프로틴을 하면 제일 처음에 푸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건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 유사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좀 어렸을 때 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HIV1 프로테이즈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니비터가 붙은 거, 안 붙은 거, 또 여러 가지 다른 거가 있으면, 어떤 하나가 있으면 만약에 이니비터가 붙었다. 그거 쉽죠. 왜냐면 원래가 있었는데 이니비터 붙은 것만 요것만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결정된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 아토믹 코오디네이트를 가져다 놓고 엘렉트론 덴시티 계산하고 리플렉션 패턴을 만들어낸 다음에 내가 얻은 리플렉션 패턴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몰레큘러 리플레이스먼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을 찾아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 아니 근데 이것이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자기가 손으로 계산하는 거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밝혀진 구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시작을 해서 다른 부분을 결정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몰레큘러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요. PDB 파일 보면은 이게 어떤 방법을 했다. 보통 이제 전에 제가 많이 본 어떤 건 이제 뭐 연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에 시작을 하니까 이미 있는 기존의 방법 구조를 가지고 몰레큘러 리플레이스먼트에서 레졸루션 얼마로 이걸 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게 좀 최근 방법이고 사실 노벨상 받은 지는 오래됐어요. 꽤 된 방법인데, 보통 아미노 애시드는 셀레니움으로 어떻게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셀레니움이 붙어 있는 셀레노 아미노 애시드를 만들어요. 아니면 그 아까 했던 건 브롬을 갖다 붙였죠. 그래서 브로모 뭐 사이토신 이렇게 어떤 그 분자를 좀 헤비아톰을 갖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분자가 브롬이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가 그 좀 특별한 좀 다르죠. 페이스가 다른 게 나와요. 그럼 페이스가 다르게 그것이 뭐 이렇게 리플렉션하면 그걸로부터 그것의 페이스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페이스가 일단 결정이 되면 나머지들을 또 결정해 나가는 그런 것을 아노멀러스 스캐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치환한 뭐 셀레늄이라든지 브로뮴이라든지 이렇게 치환한 원자들이 그 노멀하지 않고 아노멀러스하게 에이노멀하게 스캐터링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페이스를 결정하고 다른 크리스탈의 다른 부분에 적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페이스 프로블럼은 뭐 이런 식으로 아이소모르포스 리플레이스먼트, 몰레큘러 리플레이스먼트, 아노멀러스 스캐터링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페이스를 결정하면 인텐시티에서 스트럭처 팩터가 결정이 되고, 스트럭처 팩터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원자의 위치를 결정하죠. 뭘 통해서? 엘렉트론 덴시티를 통해서. 네,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큐빅 유니트 셀에서 모든 그 플레인이 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스캐터링을 통해서 결정을 할 적에, 그죠? HKL 그 인덱스를 결정을 할 적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트럭처 팩터가 프리미티브 셀의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프리미티브 셀의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꼭지점이라거나 그렇게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유니트 셀의 각 그 에이펙스들이 보통 8개가 있겠죠. 그렇죠? 큐빅 셀이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8개의 위치에 대해서 여기 I, 2파이, I,
그러니까 이게 HXI, XI가 XY, YI, ZI가 지금 프랙셔널 코오디네이트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1이나 0이나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저기 각 꼭지점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XI, YI, ZI, 0, 0, 0. 그러니까 뭐 제로죠. 근데 I2파이에 이게 1, 0, 0는 H죠. 0, 1, 0는 K죠. K고. 그 다음에 001은 L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111은 111은 H 플러스 K 플러스 L이죠. 그런데 여기 2의 I 2파이 곱하기 2의 I승이죠. 그 뜻은 뭐냐면 2의 I 2파이가 뭡니까? 1이에요. 넘버 1. 1이에요. 1. 그래서 1의 0승, 1의 H승, 1의 K승, 1의 L승, 1의 H 플러스 K승, 1의 K 플러스 L승, 1의 H 플러스 L승, 1의 H 플러스 K 플러스 1승 다 1의 썸씽 승이면 그냥 1이에요. 그럼 1이 몇 개 있습니까? 8개. 그럼 8분의 1 곱하기 8 하니까 그냥 F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티브 유니트 셀은 사실은 어떤 그 HKL 조합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고, 다음에 다룬 게 바디 센터드 큐빅 셀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사실 위에 있는 거 말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건 지금 1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0, 0, 0 하나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8배를 해준 거예요. 8분의 1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원자 하나만 있는 거니까 이게 HKL 있는데 여기 보면 이 HKL이 그 2분의 1승 곱하기 H 플러스 K 플러스 1이 3이에요. 그렇죠? H 플러스 K 플러스 1이 3이에요. 그러면 2분의 1승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2의 I 파이죠. 2의 I 파이가 되니까 2분의 1 팩터가 나오니까 2 I 파이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이것승인데 이게 H 플러스 K 플러스 1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0. 그래서 H 플러스 K 플러스 L이 5두면 0. H 플러스 K 플러스 L이 2분이면 1이니까 1 플러스 1에서 EF가 돼요. 그러니까 H 플러스 K 플러스 L 이 프랙셔널 코오디네이트가 밀러 인덱스가 합이 짝수면 인텐시티가 있고 홀수면 없습니다. 그래서 짝수인 경우만 여기서 우리가 관찰이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스 센터드 큐빅은 그냥 면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꼭지점 하나하고 세면 있는 거를 계산을 할 텐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I2파이에 0, 0, 0 들어갔어요. 2분의 1,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을 팩터로 빼주니까 2의 I파이 승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이 경우는 H 플러스 K 승. 그래서 마이너스 1의 H 플러스 K. 이거 경우는 마이너스 1의 H 플러스 L. 이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L.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값을 가지려면 이게 모두 다 플러스가 2분이 돼주면, 전부 다 2분이 돼주거나, 5드 플러스 5드도 2분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5드거나 전부 다 2분이면 이게 다 1이에요. 그래서 4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HKL이 all even, all odd면 4F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틀려도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래서 0이 되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0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디프렉션을 이제 분석, 스트럭처 팩터를 이제 좀 뭐랄까 분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의 원리는 인텐시티만 알아요. 반점을 보고 그건 이제 디텍터에서 잡아주죠. 그러면 이제 그것부터 각도 인포메이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텐시티에서 스트럭처 팩터를 구하는데 페이스를 결정해야 엘렉트론 덴시티를 결정한다. 그래서 엘렉트론 덴시티를 알면 우리가 아톰의 위치를 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좀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간단한 거 얘기를 하겠고, 이제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보니까 이제 아토믹 레이디아이라든지 또 패킹, 크리스탈 패킹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일반화학 강의에서 좀 수준을 약간 높게 했더니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커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솔리디오 글로리아 일반화학 중에서 챕터 12 제 12장
보시면은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거기서 다뤄놓고 뭐 모델 갖고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1학년 강의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강의를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부분 퀀텀 다트라든지인데 이것은 좀 현대적으로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보강을 해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퀴드 스트럭처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 엘렉트론 모델 하고 해서 이제 이번 강의를 끝내겠고 23장 강의 끝나고 이제 23장 3강은 이제 좀 제가 보강을 해서 보충을 해서 이제 강의를 만들어냈고 24장도 역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적용시킬 수 있는 데는 딱 생각하면 크리스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솔리드는 당연히 할 수가 있죠. 크리스탈이 되니까 있으면. 근데 아모르포스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리퀴드 같은 것도 로컬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래서 스캐터링이 분명하고 이렇게 HKL이 패턴은 없지만 그 스캐터링 정도를 봐가지고 로컬 스트럭처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역시 스캐터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르포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리 같은 거. 이게 다 우리가 액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스캐터링 앵글이 시타예요. 근데 요 앵글이 브래그 앵글의 2배를 잡아주는데 이제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제가 잠깐 이거를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왜 이게 2배가 되냐면 보통 스캐터링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리플렉트 하겠죠. 그럼 이 앵글과 이 앵글이 같다고 지금 보통 이게 브래그 앵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들어온 입사에 대해서 각도를 재는 거예요. 이 각도. 이것도 시타겠죠. 그래서 이게 스캐터링 앵글 뭐 여기 좀 이상한데 이게 스캐터링 앵글 이 스캐터링 앵글 스캐터링 앵글 카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래그 앵글의 2배가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스캐터링 앵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그 스캐터링 인텐시티에 대한 그 스캐터링 앵글을 시타는 사실 브래그 앵글의 이제 2배가 된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스캐터링 인텐시티는 이제 브래그 앵글에 대해서 하는데 그 얘기도 뭐에 대해서 할 수 있냐면 이것도 이제 결국은 디스턴스에 대한 식이 나올 테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글쎄요 조금 더 내놓고 이 R에서 뭐 어떤 거리가 있을 때 R 플러스 DR 사이에 이 스캐터링 인텐시티가 나타나는 확률을 우리가 PR, 이거 P자입니다. 사실 좀 멋있게 써서 그렇지. PR, 컬리 P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 조금 가깝죠. 근데 아무튼 컬리 P of R, DR 이렇게 읽으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컬리 P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probability죠. 그 앵글의 스캐터링이 돼. 자, 당연히 probability 곱하기 이제 어떤 값을 하면 그 인텐시티에 대한 그 비례한 값이 나올 것이고, 인텐시티가 그거에 비례한다 이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 k가 람다분의 4파이 사인 2세타 이제 이렇게 이게 4파이 값을 여기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앵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텐시티를 이제 우리가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액체가 있으면 물이다. 그럼 유니폼하다고 균일하다고 봐요. 그렇죠? 뭐 균일해요. 물론 이제 거기다 이온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좀 마이크로스코프하게 하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일단 균일한 미디엄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는 2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페어라는 뜻입니다. 1, 2 페어 코릴레이션 펑션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었으면 여기 여기 얼마나 있겠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긴 얼마나 있겠냐. 더 넘어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각각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1, 2 여기 얼마나 있겠냐, 여기 얼마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페어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 페어 코릴레이션 펑션을 어떻게 디파인하냐면 아까 그 디스턴스에 대해서 probability가 있다고 그랬죠. 뭐 dr은 똑같아요, 양쪽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생각하지 말고 이 probability를 나타내는 게 4파이 r 제곱 로우
이건 뭐겠어요? 제 생각에 아까 일렉트론 덴시티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미디움의 덴시티, 여기 있었네요. 그 넘버 덴시티 오브 더 미디움, 넘버 덴시티로 곱하기 4파이 r 제곱은 이게 거리의 함수 해야 되니까 4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그 볼륨메트릭 볼륨 엘리먼트에 대한 팩터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함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프로바빌티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페어 코릴레이션 펑션이거든요. 페어 코릴레이션 펑션이라는 건 원래 원점에 어떤 그 몰레큘이 있었어요. 그거로부터 R만큼 거리에 떨어졌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처음에는 바로 옆에는 자기 옆에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다음 몰레큘러 디스턴스만큼 됐을 때 가장 많겠죠. 뭐 꽉 채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몰레큘러 디스턴스만큼 됐을 때 첫 번째 봉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쉘이 되겠죠. 두 번째 쉘, 세 번째 쉘 되면서 이제 점점점 그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쉘의 개념이.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분포하는 것을 우리가 correlation 펑션, 이 경우는 원투니까 pair correlation 펑션이라고 하고, 이 엑스레이 스캐터링을 통해서 리퀴드 스트럭처를 구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리퀴드에 어떤 리퀴드 몰레큘이 있을 때 그 주변에 다른 몰레큘들이 어떻게 분포하겠느냐 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마지막 토픽으로 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제 아직 고체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엘렉트론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속에 보통 뭐가 있습니까? 엘렉트론 C에 그 아토믹 코어들이 이렇게 뭐 박혀 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메탈이 있으면 그걸 뭐 3차원 박스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뭐 움직일 수 있는 엘렉트론이 있다. 그래서 이걸 프리 엘렉트론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프리 엘렉트론 모델인데 뭐냐면 금속 메탈로 이루어진 3차원 3D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 엘렉트론들이 프리하게, 그 파티클 이너 박스 문제로 풀자는 거죠. 그래서 3디멘셔널 박스라는 얘기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density of state, 그러니까 상태가 얼마나 촘촘히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너지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파티클 이너 박스 어떻게 했어요? 다 디스크리티브하게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쭉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구간에 에너지, 그러니까 많이 커질수록 에너지 덴시티가 커졌어요. 스테이트 덴시티가 커졌어요. 에너지에 따라서 덴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예요. 자, 그것을 펑션을 나타내는데 그걸 GOV. 근데 이게 뭐에 비례하느냐? 뭐에 비례하냐 하면은 2의 그 에너지에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는 함수가 얻어집니다. 뭐 이게 대충 스퀘어 루트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density of state 펑션을 결정을 했고, 그건 뭐냐 하면, 이게 결국 뭐냐면 에너지가 2에서 2 플러스 D 사이에 있는 여기 있을 확률을 GD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제로 K에서 가장 lowest 레벨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제일 highest occupied 레벨이 어디겠느냐?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르미 에너지라고 말하고 EF라고 씁니다. 뭐 그러니까 여기 페르미 에너지가 여기면 여기까지 차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나타내는데 이게 2의 스퀘어 루트 엡실론이에요. 그러면 스퀘어 루트 엡실론은 나는 뭐가 될까요? 그냥 상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페르미 레벨까지 쭉 차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거는 그 density of state를 그냥 이 함수꼴인 거니까 2의 스퀘어 루트 엡실론으로 나눠서 표시를 해주면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미 레벨까지 이렇게 occupied 돼 있는 것이 언제? 0K에서. 그러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높을 땐 하이 덴시티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문제를 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엘렉트론이 페르미온입니다. 왜? 스핀이 half integer 멀티플이, 그러니까 half integer니까. 그러니까 스핀이 half integer 멀티플인 건 페르미온. 그래서 그것들은 페르미 디락 스태티스틱스를 따른다. 스핀이
인티저 멀티플인 건 보존, 그거는 보즈-아인슈타인 스태티스틱에 따른다. 언제 했죠? 15장, 16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페르미-디락 스태티스틱스를 따른다는 건 그 분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고 템퍼러처가 있으면 요거 볼츠만 팩터 비슷하죠. 볼츠만 팩터는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볼츠만 팩터만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 occupied, 그러니까 저기 그 파티클 숫자보다 레벨이 엄청나게 많을 때, 그래서 절대로 디제너러시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페르미온 엘렉트론 같은 거는 페르미온들은 어떻게 해요? 같은 레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레벨에 한 스테이트 하나씩밖에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스핀업, 스핀다운일 때 같은 에너지 갈 수가 있는 거지, 스핀이 같을 경우는 같은 에너지 갈 수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페르미-디락 스태티스틱스를 따른다고 하고, 그 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에너지의 함수죠. 뭐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온도에 따른 그 뭐랄까 분포를 얘기할 적에 온도가 어떻게 들어가냐는 건 다 대부분 대부분 다 2의 에너지 오버 T로 들어가요. 에너지 오버 T인데 이건 이제 분모로 들어갔으니까 여기 플러스로, 에너지가 플러스로 들어가 준 겁니다. 그렇죠? 원래 분자에 있으면 마이너스로 들어갈 텐데. 그리고 여기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 것이 이제 페르미-디락 스태티스틱스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뮤 값을 알아야 돼요. 뮤 값은 이제 그냥 뮤는 상수입니다. 온도에 따른. 그래서 어떤 온도에 따른 상수인데, 이것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보세요. 2하고 뮤하고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2의 영승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F값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맥시멈이 있겠죠. 맥시멈은 half가 되는, 그죠? 그 에너지가 바로 뮤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근데 이제 어떤 조건은 또 아직 이게 만족시켜야 되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보다 1이면 occupied 돼야 되고, 페르미 에너지가 크면, 페르미 에너지는 온도의 함수예요. 주어진 온도에서 크면 0이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그걸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뮤 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성질이냐면, 아까 T가 0이 갔을 때 뮤는 어디로 갈까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KT가, 그러니까 KT 값이, 그러니까 서멀 에너지 어떤 평균값이 그 페르미 에너지보다, 보통 이거 5 엘렉트론 볼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KT는 굉장히 작거든요. 다 그런 조건이니까 그때는 뮤하고 EF를 같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보면 그 디스트리뷰션이 그 덴시티 곱하기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 되어졌고, 그 에너지 템퍼러처 T일 때 에너지 E를 갖는, 엡실론을 갖는 그 분율, 그 단위 부피당 뭐 생각했을 때 그 뭐 분자수 몇 개나 되겠느냐 하는 분포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아까 보니까 요것이 G가 뭐였어요? C2의 스퀘어 루트 엡실론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페르미-디락 스태티스틱스의 2의 E-뮤 오버 KT 플러스 1 분의 1이었으니까 이제 이거하고 이 G하고 곱해준 이런 꼴인데, 이런 모양 같습니다. 아까 제로K에서는 여러분 제가 레이저 포인터 갖다 놓고 이렇게 되겠죠. 제로K에서는 이거였어요. 이거 지금 여기 점선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T가 낮을 때, 그보다 아주 T가 높을 때 점점 더 이제 이렇게 하이어 레벨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츠만 스태티스틱스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다르죠. 다른데 엘렉트론 가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강은 제가 좀 자료를 모아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24장을 먼저 그 24장에서도 좀 이론적인 부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밖에 좀 실험적인 문제들, 장치들이 자꾸 개발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장비들이 좀 어떻게인지 좀 살펴보고, 원리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사실은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몰레큘러 리플레이스먼트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셀레늄을 쓴다든지 하는 문제, 그런 거, 어노멀러스 스캐터링은 제가 못 보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었는데, 필요한 내용 보충해서 24장도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